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또 이제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돼서 아주 활기차게 보람있게 주말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주 정말 당당한 말씀을 거기서 연설 때 말씀을 하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 한번 이번에 좌파 정부에서 문통 정부에서 대통령 한번 잘 선택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이재명이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낙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한 뉴스타파의 짜집기 보도, 김만배가 한 짜집기 보도, 가짜 뉴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중대한 문제거든요. 먼저 아세안 회의에 정상회의에 참석하셔서 지금 양자 회담도 하시고 다자간 회담도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현재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한 이번에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셨어요. 전에 문통이 중국에 가서는요, 혼밥을 8끼나 먹고 거기서 거의 왕따 당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니. 우리나라 언론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중국 보안관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말이죠. 그래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은 무슨 큰 산이나 뭐 큰 언덕이가 그러고 한국은 작은 산이다 중국에 이렇게 절절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몇 번 방송하죠. 공산당하고는요 힘으로 해야 됩니다. 힘으로. 거기에 무슨 예의범절이고 무슨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국력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높아야 되고, 경제력도, 그리고 이 군사 물질도 신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무시해요. 지금 이북에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 애송이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계속 지금 현재 쏴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지금 이제 니네 한국은 핵이 없잖아 이래가지고 깔보는 겁니다. 공산당은요, 국민들은 굶어 죽고 국민들은 못 살고 국민들은 아주 개꼴이 돼도 그 공산당 지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소리 쳐요. 그네들만 위한 정치입니다. 그네들만 위한 나라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세안 회의에 가셔서 거기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말씀하셨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안전보장이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북한 제재. 핵을 맺는다고 해가지고 핵 맺지 말아라. 근데 거기에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중국, 러시아가 끼었잖아요. 상임이사국에서도 그걸 맞다
결정했잖아요. 근데 결정해놓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김정은이 보고 너 그 핵 만들지 말아라 뭐라 한 번이나 했냐고요. 지금도 계속 이북을 두드러잖아요. 뭐 앞으로 뭐 저기 저 블라디미르 그 저기 푸틴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오고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뭐 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했어요. 네 상임이사국 책임이 있지 않냐? 네 그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강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네요. 오히려 시진핑이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참석한 총리를 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부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이가 갔다 시진핑이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깔보는데 알아 저기 중국의 정상회담 가지고도 무시당해가지고 혼밥을 8끼나 먹고 왔는데 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꽝꽝 나가니까 중국에서 오히려 안부를 전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만나거든 내 안부를 좀 전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시진핑 오고 한국 대통령 오고 정상회담도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 국가와 국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저 고개 숙이고 모으면 참 매너가 좋다 실력 있다 예의 바르다 뭐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집 밟는다니까요. 조금 더 있으면 뭐가지 밟으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외교 잘했습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 외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윤석열 대통령 참 우리 국민들이 잘 뽑았어요. 아주 잘 뽑았다고.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 앞으로 지금 현재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정상회담을 러시아에서 한다는데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나마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지금 뭐 폭탄이고 뭐고 자꾸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북 보고 포탄 미사일 뭐 탱크 이런 거 좀 보내달라 뭐 그런 얘기고 김정은이는 러시아 보고 이 위성 그 기술 위성 기술 그 다음에 이 잠수함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그 신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받으려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런 회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곁들여서 쌀 좀 줘. 응? 큰형님 쌀 좀 주시오 우리나라 국민들. 뭐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 회담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걸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결정했는데 거기에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거기에 그 가담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지 않느냐? 근데 너네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치고 나가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항변 못하죠. 오히려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외교 천재, 이게 외교예요. 이게 문통 같은 사람들은요 동훈회 이장이나 보고 동훈회 지방의원들이나 하고 지방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같은 건 안 돼요. 나라 빚을 갖다가 수백 조를 지어가지고 뭐 지금
천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나라 빚을 지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다 고생해서 갚아나가야 돼요. 또 이 나라 국채가 빚이 많으면요, 외국에서 한국에 신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긴축 예산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긴축. 그랬더니 또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긴축하고 왜 줄이냐? 왜 이렇게 줄이냐? 또 참 맨날 시비. 많으면 왜 많으냐고 또 시비. 적으면 왜 적냐고 시비. 민주당 국가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는 당입니까? 지금 이생이한테 완전히 몰입돼서 이생이 눈치만 보고 그냥 이재명이 그냥 보려고 그거 하나 애쓰는데 말이죠. 정말 한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도되는데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전에 3일 전에 뉴스타파에서 거짓 방송을 퍼뜨린 겁니다. 이 내용은 김만배라고 대장동의 그 대지주 있잖아요. 대주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하고 신앙님이라고 언론 노조위원장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신앙님이가 녹음을 한 거예요. 뭐 녹음을 서로 요인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서 김한배가 이 신앙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조우영이라고 대장동 사건의 그 6번 주주인가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그 신앙님이한테 조우영이가 대검청에 갔는데 검사가 커피도 주고 돌려보냈다, 무마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검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이가 아니었어요. 방보 검사라는 사람인데요. 그쪽에 이 뉴스타파에서는 허위 보도가 뭐냐면 거기 조우영이가 대검청에 갔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도 타주면서 당신이 조우영이냐? 알았다. 그래 그거 돌려보냈다. 그래 좀 무마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몸통이 윤석열이다. 지난번에 선거 때 그런 얘기 좀 나왔잖아요. 여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허위 보도를 뉴스타파가 하는 바람에 그걸 받아서 JTBC, KBS, MBC 모든 언론견에서 그냥 막 빰빠라빰빰빰빵 막 불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도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당신 아니냐, 부산 그 저축은행 사건 거기를 갖다 무마하고 그런 것은 윤석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좀 한 적도 있었잖아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히 아니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지금 원본에 보면은요, 그 조우영이라는 그 대장동 사건에 걸려서 그 대검에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 뉴스타파라든가 기자들이 물어볼 적에 나는 윤석열이 모른다. 윤석열이 검사 만난 적 없다. 나 박모라는 검사를 만났는데 그 커피도 거기 그 검찰청에 있는 직원이 자기들 먹으면서 한 잔 타줘서 나는 그 검사 앞에서 어떻게 먹냐, 먹지 않고 난 그냥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 부분은 다 잘라보내고
뭐 윤석열을 만났다. 뭐 했다. 이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게 6개월 전에 5, 6개월 전에 그런 사건이 만들어져서 있었는데 그걸 쫙 덮어놨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하고 연계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그 당시 후보도 그걸 갖다가 토론해서 주장하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막 떠들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그냥 각종 언론에서 막 뻔뻔한 거예요. 뻔뻔질한 거예요. 윤석열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그런 얘기한 거니까 대장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거기에 연루된 게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머릿속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이 여기 연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만배 그 대통령 후보 아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때 그때 나왔던 사건도 다 조작해서 없는 걸 갖다 만드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고 이 지방 선거고요. 전 선거 몇 번 치러봤잖아요. 그 전에 선배들 선거 때 치는 거 보면요. 선거는 3일에서 5일, 5일에서 3일, 투표 3일에서 5일 전이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때 3일에서 5일 그 전에 상대편 후보가 위에 올라갔을 거면 그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조작, 흑색 선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퍼뜨리면요. 이게 그 지역사회에 순간적으로 퍼집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뭐 중앙에 있는 이 매스컴에서 뉴스를 보도하게 되면 전국으로 나가잖아요. 뭐 몇 분 이내 전국에 딱 퍼지잖아요. 근데 지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뭐 무슨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마이크 떨고 다녀도 3일이 시간이 남은 3일에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그냥 입으로 그냥 금세 동네 다 퍼집니다. 그러면 투표가 끝나요. 투표 날 때가 닥쳐. 투표 전까지 그거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투표 끝나면 그걸 뭐 흑색전전 뭐 해가지고 선관위에다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재판을 해서 이제 다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거는 그렇게 치사하게 저럽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 전 5일에서 3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상대편한테 씹히고 물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거 만든 거예요. 요 3일 전에 터뜨린 거는 그게 3일 터뜨리면 거짓이라 하더라도 투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면 법으로 저 재판해가지고 이기는 시간은 몇 달이고 뭐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선되게 되면 우선 실권을 잡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한 겁니다. 내가 볼 땐 김만배가 씨 같은 사람들 이 정치 선거에 나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건 반드시 정치권에서 조작이 이런 각본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사건을 묻어놨다가 요걸 갖다가 잘라서 편집을 해서 윤석열이 있지도 않은 윤석열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3일 전에 이걸 갖다 터뜨렸다. 그거를 여러 방송에서 그냥 방송에서 내뿜었다. 그냥 보도 막 나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JTBC가 사과했잖아요. MBC도 하여튼 형식적 사과를 했어요. 아직 KBS는 안 온 것 같은데요.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뭐 아주 확실하니까 이건 조작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본인 조우영이가 나는 윤석열 모른다. 만난 일 없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잘라버리고 거기다 윤석열 집어넣어가지고 선거 3일 전에 터뜨렸다.
이건 완전히 언론, 정치권, 이 조작하는 요 사람들, 요 기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뭐 지금 현재 10명씩 더 보강해 가지고 아주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조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하튼지 우리나라에서 선거 때 이런 흑색전전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보도하는 언론기관들 싸그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주 짓밟아야 됩니다. 왜냐면 국민들 가지고 오판을게 만들고 국민들 가지고 이 멍청한 인간들아 그러면서 거짓인 걸 알면서 내뿜는 거 이거 국민들의 이름으로 다 쳐내야 됩니다. 사실상 더 올라가자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금 그 당시에 언론 JTBC에서 그 사건을 갖다가 흑색전으로 조작해서 언론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재판 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돈 모은 거 있어요? 지금 뭐 밝혀진 거 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수사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회박을 해야 돼요. 이번에 이 아주 그냥 여기 가담된 사람들은 그 누구를 한 명도 봐주지 말고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언론에 종사하는 놈이고 언론기관이고 정치권이고 사법권이고 경찰권이고 하여튼 여기 연루됐다 뭐했다 하는 사람들은 몽창 묶어서 그냥 감옥에서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최고형으로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검찰도 사법부도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대한민국이 망치는 일입니다. 이 선거에 때 이렇게 조작 방송하는 거 이래서 선거에 당선된다. 그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앞으로 선거 때는 절대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거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편을 갖다가 그냥 흑색선전하고 그냥 가짜 보도 가짜 뉴스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편을 갖다가 그냥 낙선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이 주권 국민들의 주권 투표권을 참정권을 완전히 짓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10명을 그 조사를 검사들을 더 보강하는 게 아니라 100명을 보강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확실히 해서 하여튼 여기서 뭐 진짜 들러리 섰다든가 옆에 끼어있던 사람들도 몽창 잡아들여야 됩니다. 몽창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 제대로 가겠습니까? 에휴, 하여튼 검찰이 조사를 뭐 제대로 한다니까 아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이건 검찰이 조사해서 확실히 밝히게 될 것으로 믿고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밀어주셔야 됩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중국 러시아에 있는 그 대표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당신들이 상임위기 국가 아니냐 왜 북한에 학하고 있는 걸 갖다가 유엔 결의가 결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왜 입담을 잊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냐. 당당하게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외계 천재입니까? 정말 대통령 한번 잘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김만배 뭐 이렇게 이 뉴스타파 이렇게 거짓 이게 보도하고 방송에도 보도하고 그러는데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0.72% 차이로 이겼잖아요. 한 17만 표 정도 차이로 이겼잖아요. 야, 그래도 이거 이긴 거 보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많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냥 새벽 기도나 낮에 기도나 밤에 기도나 기도를 해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하늘이 돕지 않았으면요, 아니 선거 때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막 난리를 그치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겼습니까? 아 그런데도 이겼단 말이에요. 참 이건 하늘이 도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존경받아야 됩니다.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렇지 않아서 이재명이야 대통령 됐어 봐요.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범죄 의혹의 전과사범에 그냥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뭐 예? 위례 신도시, 예? 북한의 송금 사건, 쌍방울에서 송금 세납 사건 말이죠. 그 가족들이 그냥 법인카드 가지고 보는 법카 문제예요. 아들 문제. 도대체가 말이지 대통령 아니라 구연도 안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게 되면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지.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분들 정말 잘했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아유 3일 전이면 제가 정치에 선거를 나가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3일 5일 전에서 3일 전 투표 전에 어떤 사건 터지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순진해요. 저는 그때 보도되고 뭐고 그렇게 해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있는데 대정당에 연루되는 일이 그런 게 있겠냐, 몸통이겠냐. 저거는 있지도 않은 일 갖다가 저 자꾸 말 바꾸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다. 웃기지도 마라.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도 그렇게 되었어요.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요. 그때 문총장부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경찰들이 우물쭈물해서 그랬잖아요. 무슨 언론계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줬습니까? 보도를 해도 가짜 보도라고. 아이고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주말을 아주 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윤석열